네, 이번 시간에는 면세 규정 중에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등이 공급받는 경우, 그리고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경우예요. 국가 등이. 국가 등이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말합니다. 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제한화 용역은 면세입니다. 원칙적으로 면세다. 그냥 국가가 공급하니까 면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무조건 면세가 아니에요. 이 국가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 민간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민간 관계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우체국 택배, 우체국 쇼핑,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도매업, 국가가 운영하는 도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그리고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규정을 합니다.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공급을 하더라도. 그리고 고속철도 여객 운송 용역, 이것도 과세입니다. 국가가 공급하더라도. 그 다음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 국가에서 무슨 성형수술 해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립대학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국립병원에서 성형수술 해주면 그것도 국가가 공급하는 거죠. 일반 병원에서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국가도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 진료 용역, 애완동물 진료 용역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국가가 공급하는 이 부동산 임대업, 도매업, 소매업 이런 거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 군인, 군무원, 직계좀비속 등에게 제공하는 특정 제한화 용역에 대해서는 또 면세를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군 PX 같은 경우 있죠. 이건 예외적으로 이제 소매업에 해당이 되겠지. 이거는 소매업은 원래 과세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세를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군의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 용역도 면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 뭐지 시청, 구청 가면 직원 식당 있죠. 거기서 그 직원 식당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그때는 면세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대부분 이제 음식 전문 공급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위탁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아닙니다. 직접 경영해야 면세를 적용해 준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가가 공급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게 공급하는 경우겠죠. 이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하고 공익단체가 하나 들어갑니다. 공익단체.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한화 용역은 면세다. 이거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돼요. 어떤 사업자가 국가에 재화를 공급한다고 해서 면세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라 이런 얘기죠. 무상으로. 그래서 공익단체, 여기서 말하는 공익단체는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말하는 그 공익단체를 말해요. 주무관청 허가나인가 등록된 단체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단체를 말하고. 근데 어떨 때 그 가끔 이제 수재가 나거나 홍수가 났을 때 우리 KBS, MBC, SBS 뭐 이런 방송국이나 아니면 신문사 이런 데에서 수재 의원 금품을 모금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방송국이나 KBS는 공익단체는 아니지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금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공익단체에 준해서 같이 면세를 거기다가 무상으로 공급을 해도 면세를 같이 적용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 규정을 한번 볼게요. 조세특례제한법. 지금까지는 이제 부가시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였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 규정은 한 가지만 볼 겁니다. 국민주택, 대표적이죠.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요거에 대한 면세 규정입니다. 이 범위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거하고 그 국민주택을 건설해주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는 게 이제 기본 전제죠. 기본 범위입니다. 국민주택 공급, 그리고 국민주택의 건설, 설계,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국민주택이라면 뭐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게 올해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국민주택이 면세되기 위한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으로서 그 규모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택 자체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 이게 무슨 말이야? 주택법에는 주택을 6가지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어요. 다중주택을 좀 뭐 벌집주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6가지만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이런 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준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이게 이제 올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작년에 우리가 패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올해 승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공급했을 경우에는 작년에 고등법원에서 그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해줘라 라는 판결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다시 올해 이제 승소를 하긴 했지만 그러므로 해서 시행령을 올해 개정을 했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해야지 면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읍면지역은 100평방미터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공급하면서 이게 요즘 보면은 뭐 아파트 지면 대단지 같은 경우에 뭐 체육시설, 요즘 수영장, 뭐 헬스장, 스포츠시설 이런 것도 많이 짓죠. 부대시설 같은 경우. 요거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지만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국민주택에 부수적으로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포함이 되는 거죠. 공급가액에 포함해서 분양가액에 포함해서 받으면 그때는 같이 면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는데 그러면 국민주택을 건설해 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국민주택을 설계하고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다 면세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법 등 건설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자, 자격이 있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이 면세지 아무런 무슨 자격도 없는 자가 그냥 주택 지어서 판다고 해가지고 그게 면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자,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지 면세다. 그리고 발주자 등으로부터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많죠. 도급, 하도급, 제하도급 이런 공사업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도 같이 면세를 해줘요. 같이 면세를 해주지만 이 도급, 하도급, 제하도급자도 역시 이런 건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설계해주는 용역, 설계 용역도 면세가 적용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등록 신고한 자, 자격이 있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 용역만 면세가 되지 자격이 없는 자가 막 설계를 해서 공급한다고 해서 다 면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주택을 리모델링 해주는 용역도 역시 국민주택 건설 용역과 동일하게 건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을 해야지 면세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설계해주는 용역이 있죠. 리모델링을 설계해주는 용역은 한 가지 법만 해당이 됩니다. 건축사법. 리모델링 설계 용역은 건축사법의 등록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 건축사만 된다는 거지, 건축사만.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좀 노후된 거를 다시 이제 대수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위험성이 좀 많이 있으니까 더 전문가가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무 해석 사례를 보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이게 국민주택에 해당되느냐 여부예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특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택 임대하고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주택 임대는 실제 용도로 간다 그랬죠? 주거용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쓴 걸로 가는 거예요. 공부상 용도하고 상관없이 실제 용도로 가지만 이 국민주택 공급하고 건설해주는 이 조특법에 의한 규정에 대한 면세 규정은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상 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상. 주택법상 주택은 6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판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주된제와 부수제와 부수 용역의 공급과 좀 연결이 된 부분인데요. 이 국민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통상 발코니 확장 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용역. 이거를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거에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좀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데, 결론은 별개 거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일괄적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아마 고등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인가? 거기서는 한번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 같이 면세를 해준다는 것 판정이 하나 있긴 한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전부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개 거래다. 별개 거래니까 과세 대상이다라는 거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판례는 뭐냐면은, 발코니 확장 공사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는 발코니 공사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해서 계약서 쓰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선택하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금액을 더 주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확장 공사까지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요 경우는 해당 사업지구 전체가 발코니 확장형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죠, 의무. 분양받았으면 무조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도 별개 거래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거래의 간행으로 봐 통상적으로 부수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각 확장 영역의 제공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판례 규정을 제가 잠깐 읽어봤더니, 만약에 선택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선택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고, 전 세대를 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발코니 확장형으로 한다 그러면은 부수적인 거로 봐서 면세를 적용을 하면 과세냐 면세냐의 결정이 건설회사, 시행사가 하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개 거래로서 과세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경우와 공급받는 경우, 그리고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